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4월 14일이 블랙데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감사스마일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리고 4월 14일 블랙데이인데 발렌타인데이 때도 못 받고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때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블랙데이 때 짜장면을 갖다가 먹었다는 거 저만의 비밀입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감사스마일처럼 4월 14일이 더 편했던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한 줄 명언으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 가끔은 내가 정해놓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적당히 만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은 편해진다. 내가 소홀했던 것 중에서 감사스마일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상당히 욕심이 많고 에피소드로 제가 20대 때 중대장 시절에 제가 있는 중대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축구든 계주든 어떤 종목이든 사격이든. 그래서 제가 중대원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1등을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그렇게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제도 저에게 상담을 한 2분 정도 하셨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저를 갖다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만족하는 것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또 저를 갖다가 찾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도 한번 기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철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님의 기사, 23년째 쳇바퀴, 공철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공항철도, 그 다음에 9호선 직결, 정부도 두 손 들어답니다. 서울 인천 싸움이 이렇게 지금 23년째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신문당 섭부 연장도 1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8,500명이 넘어갔고요. 빠르면 5월 달쯤에 9,000명 이벤트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철도 9호선 직결되면 Y자 운행, 인천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 비율만큼 운영비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거는 서울시 입장이고요. 운영비 분담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애초 서울시와 정부 간에 계획한 사업이다 라는 게 또 인천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가 싸울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이 공항철도라든지 서울 9호선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이라든지 더 나가서 김포공항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 더 나가서 이제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신논현이라든지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결론을 드리면 공항철도랑 서울 9호선은 직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서울시가 분담해야 되는지 인천시가 분담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꼭 빠른 시간 내에 직결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이 공항철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길으니까 공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철과 9호선의 직결 운행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0년대 처음 계획이 발표된 지 23년째를 맞았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대광위에서 서울시,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철과 9호선 간 직결 논의의 최대 걸림돌은 연간 56억에서 88억으로 추정되는 서울 구간의 추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여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게 50대 50을 하든 60대 40을 하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는 투절도가 직결된 경우 인천 영종도라든지 청라 주민은 물론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계양역과 금암역에서 공항철도를 환승하는 인천 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인천시가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반면에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운영비 분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행 철도 관련해서 법상 인천시가 직결과 관련한 비용을 나눠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공항철도의 모습인데 제가 이 철도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막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철도 타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원흥역에서나 삼성역에서 출발하면 35분 정말 안전하게 천천히 간다고 하더라도 40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신호를 갖다가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킬 필요도 없이 그냥 원흥 강매간도로로 쭉 가게 되면 또 공항철도 바로 하이웨이가 나오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바로 고속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영종도를 다녀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영종도 가는데 이제 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그 비용 분담도 이제 영종도 주민들은 이제 가을쯤 10월쯤에 이제 대폭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50% 정도 감면이 돼서 운영비가 그렇게 톨게이트 비가 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번에 확실하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동군 인천시 철도과장님은 직결 사업은 애초에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운영비 분담 요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인천시는 직결을 위해서 9호선이 부담해야 할 시설 개량비 중에 10%인 40억 플러스 알파를 내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인천시 입장이고 서울시는 직결 열차 승객의 75에서 80%가 인천 시민일 것을 추정하고 있고 이 비율대로 하면 인천시가 매년 나눠내야 할 운영비 분담금은 약 40억에서 70억 사이로 계산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 강남방면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공철에서 공항철도에서 내린 뒤에 맞은편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9호선으로 바꿔 타는 평면 환승 방식이라서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뭐 사실 불편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환승을 하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님은 직결하면 인천 시민의 편익이 훨씬 커지고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인천시가 그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맞고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만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보는 게 인천 시민과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인천 공항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들 여행을 가기 때문에 만약에 9호선으로 인천공항으로 한 번에 간다라고 하면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캐리어 끌고 환승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감사스마일TV를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과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님께서 꼭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9호선 열차도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왕 9호선 열차, 9호선을 갖다가 이런 것 했을 때 이 철도량을 갖다가 조금 더 증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강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최근에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혼잡도도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하면 분명히 김포공항은 정말 환승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또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가 또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또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실신 사례도 또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철도를 갖다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미리 미래를 갖다 예측을 해서 만약에 현재가 뭐 4량이다 6량이다라고 하면 플러스 뭐 2량에서 4량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나르는 택시 UAM이라든지 공중으로 날아가는 뭐 에어택시도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도권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다. 지하철 전철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은 9호선, 그러니까 여기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가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공항철도가 1159억 원, 그다음에 9호선이 957억 원을 나눠내야 되고 9호선이 책임질 비용 가운데 556억에서 차량이 4편성, 그러니까 한 편성당 6량이 들어가는데 그 4편성의 차량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9호선 같은 경우는 직류 1500V를 쓰고요. 공항철도는 교류 25,000V를 쓰기 때문에 또 신호 체계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결 운행을 위해서는 직교류 겸용열차를 새로 발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철과 9호선이 각각 4편성씩 모두 8편성을 구입해야지만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서울시로서는 직결이 평면 환승보다 시간 단축 효과가 3분밖에 안 돼서 실효성이 높지 않는 데다가 정작 큰 수혜를 보는 인천시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는 구조인 탓에 직결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60%를 서울시가 내고 나머지 40%를 정부가 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서울시가 비용 분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시도 시설 비용 운영비 일부를 대라고 지금 현재 요구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평면 환승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론 가장 환승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환승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공항철도에서 내려서 9호선을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9호선에서 내려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직결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때 국무조정실에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자체 간 사업이어서 사안이고 또 이렇게 개입하기가 또 힘들다고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결 사업을 담당하는 대광위는 서울과 인천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대광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직결 방안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대광위의 광역시설 정책과장님께서는 두 기관의 입장차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배준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직결 운행을 하면 서울 강남 지역의 인천공항 이용객과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 모두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직결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직결을 해야 된다. 물론 예산을 갖다가 분담하는 부분 또 일방적으로 서울시에게 다 분담을 갖다가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와 인천시가 적당한 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서로 간에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합의가 돼서 대승적인 차원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인천시장님이나 서울시장님께서 앞으로 재선을 갖다가 하게 되었을 때도 만약에 앞으로 다음번에 선거에 나간다고 할 때도 분명히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 부분은 시민들의 표를 갖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강하게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지난주에 영종도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지금까지는 영종도를 사람들이 그냥 인천공항으로만 가는 그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파라다이스 리조트죠. 복합 리조트. 이게 이제 여기를 가보면서 또 하나 또 충격을 받았고요. 또 인스파이어라는 그런 또 복합 리조트가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인스파이어가 이쪽쯤에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지도해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을왕리 가다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을왕리 갈 때마다 이제 저기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길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또 들어오는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 용종도를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찾을 것 같고요. 구읍배터도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구읍배터도 가보고 그다음에 영종 하늘도시도 한번 쫙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영종도에 주말에 가족들하고 물론 톨비가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국제공항 철도로 해가지고 가실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구배터로 시작해서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2시에 가게 되면 가면무도에 공연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여기 무의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의도를 또 한번 같이, 그러니까 가면서 영종도 거쳐가지고 무의도까지 해서 뭐 1박 2일까지 갔다 오실 분도 좋겠지만 1박 2일이 안 된다고 하면 당일치기로 영종도 여행을 한번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일단은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데 있어서 공항철도를 갖다 이용을 해서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9호선을 또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 김포공항도 또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김포공항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이제 커질 그런 거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환승이라든지 이런 가지 따졌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시와 서울시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영종도를 다닐 수 있고, 또 반대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인천 시민들이 편하게 강남이라든지 서울 접근을 갖다가 9호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직결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고양선, 서부선도 아마 이렇게 이제 직결 운행 때문에 서울시와 고양시가 또 이런 것 가지고 티격태격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도 되면서, 공항철도랑 9호선이 빨리 직결 운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부선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지금 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양선과 서부선이 직결 운행을 또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 이익보다 제가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교통의 편리성만 보고 나머지 건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정치적인 것도 따지지 마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김포공항에서 환승 없이 간다라고 하면 공항철도라든지 9호선에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을 거고요. 지금 대곡수사선 같은 경우는 골드라인과 좀 가까워요. 환승하는데 나머지 뭐 공항철도라든지 9호선은 조금 환승하는 데서 계단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고, 5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 5개의 정거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결로 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분당 섭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사 스마일이 몇 년 전부터도 이야기 드렸지만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도 신분당 섭부 연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런 분들까지 뭐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왕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3호선도 있고 GTX-A도 다니는데 신분당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또 그런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GTX-A하고 신분당선과는 정말 완전 다른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왜 GTX-A와 신분당선이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강남을 갖다 가는 노선이 지금 보시면 7호선도 강남 가고 3호선도 강남 가고 9호선도 강남 가고 2호선도 강남 가고 신분당선도 강남을 통하고 뭐 분당선도 강남을 가잖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은 강남을 통해 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판교를 갖고 내려가는 게 신분당선 라인이고요. GTX-A는 서울역에서 강남역을 가는 게 아니라 삼성역을 가고, 삼성역을 가고 난 다음에 개발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삼성역을 가고 난 다음에 수서를 해서 성남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여기에 성남역과 예를 들어서 지금 신분당선에 있는 판교역과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역사가 다르고 내려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을 거쳐가지고 용인 구성을 거쳐서 동탄으로 내려갑니다. 신분당선은 여기 판교에서 수지를 거쳐가지고 이제 광교, 성복, 그 다음에 상현, 광교로 가기 때문에 수원, 홀매실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같은 노선입니까? 다른 노선이죠. 또 2호선과 3호선이 같은 노선입니까? 다른 노선이죠. 7호선과 2호선이 같은 노선입니까? 다른 노선이죠. 5호선과 예를 들어서 6호선이 같은 노선입니까? 다른 노선이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신분당선과 GTX-A가 같은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의외로 아니 고양시 쪽이나 파주 쪽에 신분당선을 갖다 왜 놔야 되느냐, 예타도 안 나오고 경제성도 안 좋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하고 파주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분당선은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또 오늘 공항철도랑 9호선 이야기하다 신분당선 이야기를 하게 되네. 죄송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용산에서 끝을 낸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광역 철도고 더 나가서 서울시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분당선을 갖다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GTX-A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원치 않아요. 그런데 신분당선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더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는 정말 얻어 걸렸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분당 석부 연장이 지금 이 분위기상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호선이랑 공항철도 이야기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신분당선 이야기까지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공항철도랑 9호선은 직결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직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 발자국씩 뒤쪽으로 해서 물러나시고 또 시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만 바라보시고 꼭 공철과 9호선이 직결되기를 감사스마일이 응원드리고 인천 시민들이라든지 서울 시민들도 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갖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데이인데 저처럼 예전에 20대 때 블랙데이를 갖다 즐기셨던 분들 혹시라도 있으시면 2월 14일, 3월 14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4월 14일 날 블랙데이에 짜장면 먹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기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데이 때도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